옵틱이 있는데 옵틱 아래를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편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 총보다 무전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탈레반의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무전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른다. 세 번째는 총기 액세서리입니다. 총기에 레일이 있으면 이거저거를 막 부착할 수 있죠. 그래서 장점은 확실합니다. 근데 잘 부착하는 것과 막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정부군에게 노획한 것으로 보이는 아주 품질 좋은 옵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옵틱들을 자신들의 총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혹은 부착되어 있는 정부군의 이 총을 받아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일부 사진을 보면 옵틱이 있는데 옵틱 아래를 겨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옵틱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옵틱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옵틱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옵틱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혹은 그 옵틱이 고정 3배율, 고정 6배율이니까 어지럽겠죠. 그러니까 옵틱을 안 보고 홍보 동영상 찍을 땐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잘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단편적인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하긴 힘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술 라이트도 만약에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조작을 한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편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역시 과연 저기에 전술 라이트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액세서리를 부착을 한 건가, 그런 의문점을 저한테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위치입니다. 무전기는 전술 상황에서 총만큼 혹은 총보다 더 중요한 전술 용품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운영 가능한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이 정도에 부착을 하죠. 그런데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등 뒤에 있어요. 등 뒤에 있다는 거는 혼자서 켜고 끄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바꿔야 되면 주파수를 바꿀 수도 없고, 무전기가 어떤 상태인지 보려면 누군가 꺼내주던지 베스트를 벗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전기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전술적인 개념을 알면서 운영하는 팀이 부착할 수 있는 위치는 등 뒤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이 총보다 무전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소통을 하지 못하면 화력을 집중시킬 수 없고요. 그리고 소통을 하지 못하면 피와 구별이 안 됩니다. 무전기가 없으면 옛날처럼 깃발로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탈레반의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무전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른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탈레반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탈레반은 크게 두 명의 이 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물라 모드 야굽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는 탈레반의 창시자인 무라 오마드의 아들이자 이 탈레반 군 작전을 통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혹은 그거보다 약간 조금 낮지만 이 친구는 또 정보통이에요. 특히 파키스탄 정보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군 통수권자가 시라우딘 하가니라는 인물입니다. 그 역시 군 병력 일부를 통솔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두 사람 모두 자체적으로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특수부대 역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탈레반은 지금 보여주는 바르디 313 부대 이외에도 분명히 다른 특수부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그들의 미래, 그리고 이 저항 세력, 이젠 저항 세력이 됐죠. 구정부군 특수부대, 코만도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은 물론 아이사프 그리고 정부군과 상대하면서 바르디 부대는 계속 실전을 겪으면서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판지실에 집결한 구정부군 코만도 부대원 역시 이 백전노장이며 싸울 의지가 있는 병력들이죠. 게다가 판지시르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지역색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 사람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압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다른 동네에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알고 군경에 신고를 하는 동네입니다. 아니면 민병대에 신고를 해요. 저 이상한 사람 들어왔으니까 조사해봐라. 지금 그런 동네가 이 저항의 구심점이 된 거죠. 지상으로 뚫고 들어오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탈레반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에 비해서 너무 넓은 이 국토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이들은 면으로 확보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점과 선으로, 제 생각엔 선도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점만 연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병력을 모아서 집중을 해서
판지시르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판지시르의 저항 세력들은 점점 기반을 다져나갈 거예요. 보급품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국경과 접해 있지 않아서 외부 지원을 받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판지시르는 그런 동네입니다. 옛날 소련 시대 때부터 그렇게 고립돼도 살아왔던 동네고요. 아마도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재래식 무기를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이전 아프가니스탄 정부한테도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지시르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량 내줄 그런 부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항 세력의 이름이 국가저항전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들의 구심점을 보면 구아프간 부통령 살레, 이 사람은 아프간에서 스파이 마스터라고 불립니다. 정보부를 운영한 적이 있고 이 정보통이기 때문에 해외 지원을 받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암살당했던 판지시르의 사자 마수드 장군의 아들 아흐마드 마수드, 이 사람은 판지시르에서 뭔가 하려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수드 장군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는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뭔가 하려고 한다? 일단 판지시르에서는 거의 한 80% 넘는 지역민들이 그가 하는 일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저는 뇌피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의외의 인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언제나 위기 때 나타나가지고 또 뭔가 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기도 또 좀 그렇다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어찌됐든 난세만 되면 얼굴을 비치는 전 국방장관 도스툼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즈벡에서 자신의 휘하 병력들 만여 명을 이끌고 이제 국가저항전선과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굉장히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협력해서 리더십을 발휘할지, 그리고 다른 국가의 협력은 어떻게 끌어올지, 그거 역시 관건입니다. 그리고 전투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지상에서 붙으면 사실은 판지시르 지형을 보면 몇 배수 이상의 병력으로 탈레반이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지상에서는 그다지 이점이 없어요. 방어하는 측이 워낙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많은 항공 전력들이 탈레반 손에 넘어갔죠. 아직 그 전력들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은 탈레반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도 탈레반은 전 아프간 공군에 복무했던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전 군인들에게 우리에게 항복하고 귀순해라, 그러면 우리가 선처해주고 직업도 줄 수 있다 라고 회유를 하고 있죠. 그 반면으로는 만약에 당신들이 항복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들에게 흡수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병력들이 탈레반 쪽으로 넘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항공 전력을 빨리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이제 판도는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상 오늘 바르디 313 부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탈레반의 최종의 부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앞으로 이 탈레반 최종의 부대 바르디 313과 전 아프가니스탄 군, 하지만 지금은 판지시르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코만도, 이들이 앞으로 어떤 전투를 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영화 쪽에 총기 혹은 군사 자문을 한다는 거는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참가했던 영화 이 모가디슈가 얼마 전에 250만 관객 수를 달성했습니다. 이 한 분의 독자분에게 이 포스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대형 포스터 하나, 이런 대형 포스터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한 개 세트로 단 한 명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모가디슈 영화를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 영화에 제가 나오는데요. 언제 어떤 역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영화를 봤다는 영수증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차상, 극 중에 이름이 없는 배우였어요. 이름이 없는 배우였는데 만약에 이름이 있었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아이디어를 던져줘 보세요. 제일 재미난 이름을 주신 분 2분에게는 태상호의 밀리터리 톱에서 만든 티타늄 컵을 드립니다.
이 캠핑 가가도 커피 한잔 하시기 좋은 컵이죠. 이렇게 이 독자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호의 밀리터리 톡이었습니다.